네. 오늘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인사이트 2025년도 9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아주 이 기사는 굉장히 내 마음에 딱 드는 기사라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가족 사망 후 집 팔아서 상속세 내는 건 너무 잔인이라는 기사에 썬가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본문 기사는 상속세 완화 정책 발효에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 선거 때도 이런 방침이 이재명의 당선이 많은 효과를 냈죠. 이 대통령은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에서 18억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쌍수를 두고 환영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45년 동안을 조그만 단독주택이 넓지도 않아요. 50평, 55평짜리 단독주택을 45년째 갖고 있어요. 조그만 단독주택, 뭐 손바닥만한 정원에다가 그것을 45년째 갖고 이렇게 이사를 가자고 45년째 이 집을 소유하고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런데 뭐 그것이 뭐 집값이 올라가는 거 또 문재인정부 때 집값이 튀는데 뭐 그 집에서 45년 동안을 살고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집이 뛴다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뭐 강북으로 가고 뭐 다른데 뭐 더 줄여서 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는 다 집값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집처럼 뿌리를 받고 45년씩 줄기차게 살아온 사람들은 뭐 1가구 2주택 되면 하나를 팔아서 뭐 찬란하게 뭐 사치도 하고 명품도 사고 그렇게 살겠지만 집 하나가 한 채 가지고 45년을 살아온 사람은 집값이 내리든 올라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정부 정책 잘못해서 올라간 거 내려간 것이지. 그리고 강남이라 해서 전부 다 뭐 부유층이고 화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강남에 집 한 채를 45년 전에 사가지고 그것이 낡으니까 저기 완도로 귀촌했다가 이 페인트 칠하러 왔어요. 집이 그냥 50년 다 돼간 집이 낡아서 세입자들이 엉망을 치니까 늙어서 우리 남편이 84세고 우리도 다 죽을 날이 뭐 한 4, 5개월 전에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살려놔서 겨우 생명을 무지해서 다시 회복됐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에 이거 뭐 세금도 과다하게 물리고 1가구 1주택에다가 무슨 이게 호화주택입니까? 이런 것에다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음에 죽으면은 이게 공중분해 돼버린다는 거죠. 공중분해 돼서 뭐 세금 다 내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손바닥 아니에요. 세금 이것저것 다 뜯기고 나면은. 그리고 그 집 자체의 전체 액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전부 뜯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자기가 만약에 자식이 두 명이 있다면은 그 집 전체가 만약에 집 전체 액수로 가지고 때려서 이렇게 자기가 받지 않는 액수까지 상속세를 물어냈는데 그건 참 그거 어느 도단이죠. 받지도 않는 것까지 상속세에다가 갖다가 가져간 것이 이 나라 정부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번째로 상속세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돈 많은 사람이 상속세 걷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처럼 1가구 1주택자가 다 늙은 노인들이 저 기촌해가지고 완도에 기촌해서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이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소득이 없이 그렇게 이걸 지금 집 수리하는데 수리비 페인트 칠하는 게 그걸 전략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80인 노인이 와서는 이 페인트 칠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이재명을 나는 지지하지도 않고 찍지도 않았어요.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때부터 둘 다 안 찍었어요. 찍을 놈이 없어서. 그렇지만 무조건 이재명이라 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 된 건 잘했다. 내가 이재명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건 잘 된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상속세를 완화해 준다 해서 이재명이 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10억에서 18억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 그리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당을 왜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했던 호남 사람이 왜 국민의힘당 편을 들고 윤석열 편을 드느냐.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거대 야당 시절부터 입법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학교만 들어가도 전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상급이 분립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거대 민주당의 171석이 입법이 독재를 쓰고 완전히 뭐 장악을 하고 뭐 사법이 가지고 입법 앞에 설설 기고 뭐 줄탄핵을 시키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71석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다 무시해버리고 단독으로 처리해버리고 이런 짓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중요하지 영남 호남이 무슨 중요해요. 제대로 정치가 잘하고 다음에 후세도 이 나라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물은 바뀌고 또 돌고 도는 것인데 이 나라를 제대로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뜯기고 또 죽어서는 상속세로 다 공중분해 시켜버리면은 1가구 1주택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투기도 한 것도 아니고 세금이 집값이 올랐다 해서 그걸 팔고 줄여갈 상황도 아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0억에서 18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그 말만 하지 말고 내후년 내가 죽어본 다음에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번에 5개월 전에도 나는 피를 토하고 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아주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나는 이게 유언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간 안 쓰고 하나님이 살려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치 코멘트도 하고 어떤 간증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뭐 8년 전에 폐암으로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또 살려서 다시 정상으로 해놓으셨는데 35년 동안 임대와 매매를 방해치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에 35배의 카듐, 비소, 이체 치명적인 카듐, 비소, 수은, 납 이런 중급성을 칵테일을 가지고 안동댐 거기가 다 죽고 뭐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 이 Y기업 장회장 하수인들이 이 방배동 일대 모든 집들을 모든 부동산을 다 매수해서 35년 단 한 건도 우리 집을 임대를 못하게 방해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광고에다가 전봇대에다 붙여서 부동산은 사절 이제 그러죠. 이제 집 파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살려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맞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뭐 청부살인을 시키고 뭐 독가스를 보내고 뭐 독가스로서 폐해서 막 출혈을 하고 토하고 하혈하고 막 아주 이런 죽을 지경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5년을 집을 뺏고 우리 가족을 청부살인하고 독가스를 보내고 정신을 조종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별짓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이 집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셔서 지금까지 참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가 뭐 우리 남편도 84세고 우리가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얼마나 살겠어요. 이런 안을 내놓으면은 말만 그러지 말고 즉시 올해부터 시행을 하세요. 그래 나도 이 집 팔아서 죽으면 상속 다 증여든지 상속해주고 죽을 거 아니에요. 나는 5개월 전에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유언도 할 힘이 없을 정도로
죽을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분발러 놓으니까 사람 꼬라지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8년 전에 폐암도 알았던 것을 하나님이 살려놔서 지금 이렇게 선가크로스 정치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10억에서 10억까지 공제해준다, 이것도 참 좋은 것인데 18억은 지금 집값이 오르면은 아무런 하지 없이 갖다 우리는 상속세라든지 세금만 더 올라가는 거지. 이게 1가구 2주택 저기 집 올라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줄여가겠어요? 세금 내려고? 그래서 또 이재명이가 잘한 것은 이 윤석열이 갖다가 왜 기존 돼 있는 청와대 그대로 쓸 일이지 갖다 용산은 뭐하게 갑니까? 나 윤석열 때도 이 용산 가는 것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청와대 영빈관으로 다시 돌아간 거 참 잘한 일이고, 남북 관계 개선은 이거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그 방송하는 거 그거 중단된 거 이것도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5,000년 역사 중에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잘 지내왔던 나라, 원수 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52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했네요. 60분이 120인데 2시간 동안 했군요. 2시간이 넘는 동안에 22개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가족이 사망한 뒤에 상속세로 내지 못해서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 이놈의 집 앞에 있는 사람 집 팔아가지고 상속세 다 내고 나면 자식들이 손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18억 정도를 공제해줘야 그거에 남은 것들은 이제 빼서 어떻게 하든지, 공시지가 18억이겠죠. 그래야지 혜택을 받죠. 우리같이 중산층이 완전히 세금 내고 이런 것은 서민들보다 더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나이 84세 노인이 어디 가서 땅 파서 뭘 갖다가 이 집값이 올라가니까는 이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자식들이 내주던 것들이 달달이 건강보험료를 다 뺏어가니까 우리 고기 먹을 돈을, 노인들이 고기 먹을 돈, 우유 마실 돈을 전부 국가에서 세금으로 뺏어가 보니까 노인들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서울의 평균 집값을 한 대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 시절에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한테 호감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 측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호의적으로 많이 돌아섰죠. 당장 자기 발등에 물이 떨어지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는 8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부동산 1가구 1주택에 대한 것만 그랬다.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거라도 전면적인 상속세 인하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선별적 완화임을 분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밑으로 서민으로 추락해버리고. 중산층을 위한 선별적 완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집값은 올려고 집값은 올려놓고는 당장 그 손에 쥔 건 없지요. 그 죽으면 그거 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가지. 1가구 1주택자가 계속 집 팔아서 줄여갑니까? 45년 동안을 살아온 지금 서울집에서 난 방송하고 있는데, 이것도 페인트 칠하 왔어요. 내가 미술을 전공하다 그 페인팅이 전공이다 보니 조각하고 미술가다 보니까 서양화도 하고 조각을 전공을 했으니까 페인트 칠하러 왔어요. 여기 지금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잘했어요. 아니 이재명 저 대통령이 뭐 주식을 뭐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주식하라라고 국민들한테 꼬드겼으면 주식을 투자하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주는데 50억 기준으로 이었던 것을 10억으로 내쳐놓으면 이건 주식하지 말란 소리지. 행동하고 그 말하고 행동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대주주 기준을 그전에는 50억을 가졌는데 막 주식을 투자하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주식을 하라. 그래서 기업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주식을 하라. 이놓고는 주식의 대주주 50억에 대한 대주주를 10억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럼 요새 저기 서울 집값이 10억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 보증금도 10억씩 넘는 판에. 그래서 이것이 매를 많이 맞았는데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10억을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그 기존 굳이 50억 기준을 10억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자기가 잘못된 건 즉각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해서 발표를 해야지. 이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거짓말 정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을 10억으로 내렸을 때는 기존 모든 정부라든지 또는 국회 정치인들라든지 같이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이 발표돼야지. 뭐 50억의 대주주가 10억이 대주주가 돼버렸으니 주식 투자한 사람이 자기 집 팔아서 주식을 했는데 10억도 대주주 들어가서 세금 몽땅 올린다면 그건 누가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즘 정치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 측하고 상당히 이게 약간 발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한테다가 재를 뿌리는 짓을 간혹 하고 이재명 인기도를 낮추는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정청래가. 옛날에 민주당 시절에 정청래가 중간에 말 함부로 해가지고 뭐 그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욕먹었던 인물 아니에요. 나는 정청래가 준 것 없이 미운 거 사실이에요. 내가 민주당 지지했지만 정청래는 내가 수십 년 욕을 많이 했던 정치인인데 이 대통령은 언론으로 타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 언론인이 아니라 유튜브에 가짜 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나는 이번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니까 전학일이 이 사람 참 윤석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 뉴스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이런 무거운 것을 어깨에다 지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는 뭐 전학일이 가서 뭐 미국 가서 뭐 방해를 쳤다니 어쩌니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건 절대 나는 사전부터 전학일이 뿐만 아니라 야당이라든지 국민의힘당 또는 야당들은 뭐 국익을 생각해서 뭐 대통령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었든 같이 다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대통령 개인은 바로 나라의 태극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해외 정상이라든지 이런 모임이라든지 회담에 앞서서는 그런 거 좀 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이 미국 가는데 전환길이 뭐 비행기 타고 가서는 거기 가서 뭐 트럼프한테다가 뭐 윤석열 뭐니 여러 가지 문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라면 전환길은 잘못한 겁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뭐 전직 대통령 탄압이라든지 정치인 이렇게 한덕수라든지 이런 사람 막 구속시키고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뭐 정치만 바뀌면 전 정부에 뭐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그 정치에 지금 저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무슨 연자제로 전부 다 뭐 해산시키고 뭐 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 나는 이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봐요. 국민이 뽑아놓은 제1야당을 가지고 지들이 뭔데 갖다가 해체를 시킵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을 뭐 배출한 당에서 거기에서는 뭐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지금이 무슨 1950년대 무슨 연자제를 그대로 적용합니까? 그게 지금 또한 법률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징벌 대상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일정 부분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그 살인을 했지만 고의적인 살인에는 갖다 돌로 쳐 죽이지만 고의적이 아니고 잘못해서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처벌하지 않고 도피성에다 피했다가 거기에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게끔 했어요. 성경도 고의적이 아니면은 도피성에다 숨겨서 그 사람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했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살인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지만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도피성에다가 해서 보호했다가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저기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 되면서 막 가는데 국민들은 참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죠. 검찰 개혁 이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내 블로그를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정신조종 자살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또 강원도 펜션의 14명의 죽음 정신조종 죽음 또 그 낙동강 상류의 황쥐천에서부터 나온 일급수가 이 Y기업 황산공장을 지나면서 이 기준치의 33만 배의 카줌이나 비소, 독극물을 갖다가 흘려보내서 안동 때문에 거기가 다 배를 딛고 죽고 이 물이 바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 50년째 이렇게 그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화되지 않은 물을 흘려보내서 엄청난 돈을 짧은 시간에 모은 장회장은 그 돈 가지고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죽음, 뭐 이태원 사건이 다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뭐 우리나라 건실한 기업을 중국 자본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기술이 전부 중국으로 뭐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악질적인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정신조종 자살을 시켰던데 우리는 왜 뭐 안재환이나 고채진 씨처럼 죽지 않았냐? 마귀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신조종한 것이 전부 기업이 회복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발설해서 많은 사람이 정신조종으로 자살로 죽었지만 연예인들도 많은 자살이 있지만 그것은 정신조종으로 살해했다는 거예요. Y기업 장회장이. 이런 걸 세상에 알리라 해서 내가 20년 전부터 30개 블로그로 이것을 세상에 알렸는데 지금 뭐 청부살인 시키고 이 집을 임대를 35년째 맡고 주변을 전부 매수해서 원수로 만들고 세입자들한테 소송을 걸게 만들고 이 장난을 지금 치고 집에 완도로 기촌했더니 완도 집에 독가스를 보내고 독국 묻고 서울집에 대문에 붙였던 똑같은 독을 갖다가 대문에다 붙이고 지금 서울집에 왔더니 여기 대문에도 또 옛날에 붙였던 그 독국물을 또 붙여서 손이 쫙 마비가 되더라고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이 유튜브에 저기 생방을 지금 이 카톡 우리 딸이 이쪽으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생방을 이쪽으로 지금 돌렸습니다. 뭐 우리 딸이 이제 이것을 뭐 짧게 잘라서 유튜브에 저기 동영상으로 혹은
뭐 쇼스로 나갈 겁니다. 그럴 때는 예, 이쪽으로 예,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다 했단 소리죠. 그것이 이제 또 그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들어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한테 맡기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1가구 2주택과 18억까지 상속세 완화는 개인적으로 매우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질질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해라. 우리가 올해 못 산다는 거죠. 뭐 원수가 독가스를 보내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 독을 묻히고 이번에도 피를 토하고 막 하이라고 이 폐암을 걸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Y기업이 장회장이 이 우리 완도 하수구 밑으로 독가스를 보내고 이 가축을 죽이고 독가스로 가축을 죽이고 뭐 체리나무나 살구나무를 가지고 레이저로 쏴서 죽이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이것을 내년도 내후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집안채까지 모두 세금으로 때려서 잡아서 이 땅의 중산층을 몰락시키어 서민으로 시키고 죽은 후에 상속세로 집이 세금을 내기에 날아가서 공중분해 돼버리는 역사책에서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배워왔던 세금을 피하여 밤에 도주하고 죽은 자 백거리도 세금 물리는 세금 제도가 오늘날 서민을 중산층까지 껍질 벗겨 거지로 추락시키는 강남은 무조건 부유층이라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려버렸잖아요. 뭐 호남이 뭐 무조건 민주당 찍는 자인데 호남에서 뭐 저기 고급 아파트에 그 주민들이 전부 100% 민주당 안 찍었어요. 호남이 보수죠. 누가 나보고 호남이 보수라는데 나는 뭐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당이건 약한 편에 쓰는 편이에요. 나는 너무 강해가지고 지들이 독주를 하고 독재를 쓰고 국가를 갖다 31명을 출탄핵시켜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이러니까 국민의힘당이 힘을 실어서 다음에 정치는 내가 호남 사람이라 해서 호남을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민주당이고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이 나라가 똑바로 서서 우리 후세까지 잘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려면은 여야가 밸런스가 잘 맞춰서 서로가 이렇게 타협하고 좋은 안을 꺼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줘야지. 한 군데가 171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중간 이상 절반 이상 뭐 그 표가 돼버리니까 국민의힘당하고 타협을 안 하잖아요. 171석 가지고 절반이 다 넘어버리니까 107석 가지고는 국민의당 무시해버리고 막 바로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안하 무인격이고 이러면서 독재를 쓰고 사법, 입법, 행정의 3권 분립인 나라가 입법이 독재를 쓰면서 사법을 신여로 만들고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서 여야가 잘 서로 견제하면서 국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지역이라 무조건 찍으면 안 돼요. 뭐 저기 이재명 정부한테다가 공격만 했는데 만약에 김문수가 됐더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빴을 거다. 이재명이 그래도 낫다. 잘 됐다. 내가 찍진 않았지만 요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트럼프의 뭐 그 정치적인 공세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 그래 국민이나 야당이 이런 부분에서는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1가구 1주택에 18억까지 상속세 완화는 뭐 올해부터 나는 시행되기를 바래요. 올해부터 즉각 시행해야지. 이거 끌고 질고 늘으면 되지. 우리 죽어본 다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나도 5개월 전에 벌써 사경을 헤매다가 뭐 대소변 다 가려내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때 이제 죽음 끝에 살아나서 내가 어떤 간직을 썼을 때 사람들은 보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완전 근육이 다 빠지고 해골만 있으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게 뼈만 해골만 있으니까 뭐 40 몇 킬로까지 빠져가지고 몸뚱아리가 이 근육이 없어져 버리니까 해골만 남아서는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회복이 다 된 상태죠. 한 10kg 더 쪘어요. 우리 노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상속세 18억까지 상속세 완화하는 것을 우리 생명이 풍전등화라는 거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죠. 나는 5개월 전에 유언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가족들이 저기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그 전에 8년 전에 내가 폐암에 걸려 있을 때도 저기 해남 우리 병원에서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서울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빨리 서울로 가자 했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 걸 내가 수도 없이 기도해서 봤는데 나도 한번 내가 금식 3일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 봐야 되겠다. 나무에서 기도하고 많이 살리신 걸 하나님이 살리신 걸 봤는데 나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 후에 가니까 정상이 됐어요. 이번에도 나를 떠맺고 피를 토하고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고 있는 걸 나를 떠매서 저 놈들이 저 Y기업 장회장 놈들이 이 하수구로 독가스를 보내요. 폐암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걸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내가 살 것이고 죽이시면 죽겠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한 15kg 빠진 것 같아요.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스도 못 마셔서 호수로 집에서 이렇게 스트로로 컵을 이렇게 들어서 주면 스트로로 빨아 마시는 정도 하고 이 유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속세 18억까지 상속세 완화를 올해부터 나는 이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뭐 이거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참 1가구 1주택에 18억까지 상속세 완화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매우 잘한 일이다 칭찬해줘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까지는 못당하게 그냥 공격을 하고 나를 치고 그랬는데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호남 사람이지만 이 나라 약한 자의 편에 쓰죠. 힘을 좀 보태줘야 되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집안채까지 모두 세금으로 때려잡아서 이 땅에 중산층을 몰락을 시켜서 서민으로 추락시키는 이고 죽은 후에는 상속세로 집이 세금 내기에서 공중분해 돼버리는 이런 역사책에나 있을 만한 100골에까지 세금 물리는 세금 제도가 오늘날 서민 중산층까지 껍질 벗겨서 거지로 추락시키는 시키고 강남은 무조건 부유층이라고 인식해서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도 과다한 세금 물려서 뭐 84세 노인한테 뭐 자식들이 지금까지는 저기 의료 보험비를 내주다가 집값을 저들이 옳지 정치 잘못해서 올려놓고는 난데없이 뭐 얼마까지 되니까 세금만 7, 8가지를 갖다가 지방세니 뭔세니 무슨 뭐 하여튼 7, 8가지라 안 내던 세금들이 몰려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빚을 내서 빚 내서 세금을 내니 이게 말이 꼬리라지가 말이 됩니까? 강남은 무조건 부유층이라는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한 채가 45년 우리는 살고 있어. 이 집이 45년 돼서 펜트 값을 집이 아주 거지 꼬라지라고 있어서 지금 집이 허옇게 페인트 칠한 건 내가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서양화하고 조각을 했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러 왔어요. 저번에 뭐 세금 저번에 무슨 그 상품권 상품권 뭐 각 가정에 우리는 저기 완도는 또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해가지고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씩 주니까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셋이니까 60만 원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페인트 사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여기 와서 전부 페인트를 내가 칠했어요. 집이 새 집이 됐죠. 집이 새 집이 돼서
페인트를 칠해서 이거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나이 내일 모레 80이고 84세고 이런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절약하고 있는 집 한 채 45년 갖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뭐 집값이 올라도 집 한 채고 집값이 내려가도 집 한 채고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제는 다 죽을 때가 다 다가왔는데 상속세를 이게 말로만 이러지 말고 당장 올해부터 시행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그래서 집 한 채 보유한 1가구 2주택에 과도한 상속세와 세금으로 그 집을 팔아서 줄여가면서 세금을 내라는 정부의 방침이며 마지막 죽은 후 상속세가 집 한 채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세계 2위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많기로 2위에 세계 2위. 1위는 저 일본이 미친 짓 하죠. 일본 잘 되고 있습니까? 일본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리고 호주나 이런 데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은 상속세는 50%예요. 이건 죽일 놈들이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른 나라로 상속세 없는 대로 다 재산 빼돌리고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세계 2위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 공중분해 죽으면은 그놈이 또 세금을 지지리 뜯어먹다가 또 죽으면은 상속세로 다 공중분해 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18억까지는 상속세 완화시키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무슨 뭐 12억이 넘어가면 뭐 사품고도 안 준다 그래서 저번에는 줘서 이거 페인트 칠해서 노인들이 84세 먹은 노인들이 와서 여기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번에는 뭐 12억이 공시지가 뭔 저기 그것이 12억 넘는다고 갖다 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고구마 심어가지고 의료보험을 어떻게 내요 달달이. 그래서 죽기 전에 이 18억 저기 상속세 완화를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저 원수 Y기업의 장회장 놈이 수시로 청부살인을 시켜서 완도로 피신해서 농가주택에서 사는데 위에다가 새 놈들을 심어놓고 독가스를 보내고 내 차라리 급발진을 시키고 라이트를 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토를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라. 캄캄한 그 시골길에 밤에 섬 갔다가 집에 가는데 라이트를 꺼버리고 급발진을 시켜버리고 이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서 35년 동안을 이 집을 뺏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건 하나님 은혜죠. 우리 생명을 청부살인시키고 독가스를 버리고 급발진시키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정신을 조종해서 자살하도록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주일날이면 오후 4시에 어떤 간증 썬가 크로스에 어떤 간증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애들은 저기 며느리가 아프든지 며느리 친정이 아프든지 우리 아들이 아프든지 뭐 손주가 아프든지 다 나한테 전화를 해. 아프면 다 전화를 해. 뭐 효과가 있었으니까 전화를 하죠. 지 고모가 병원에서 98% 죽는다고 퇴원시켜 놓은 것을 내가 자궁 경부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갖고 치료를 다 끊어버리고 퇴원시켰는데 내가 가서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봤다. 한 달 만에 살아난다 그랬을 때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비웃었어요 나를. 그래가지고 그 울산병원에 그 차트를 갖다가 전남대 병원에다 갖다 주니까 보고 전부 장기에 다 퍼져 있는 환자를 한 달 후에 내가 기도하고 나서 요 간악산에 가서 하루 금식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우리 신우 이렇게 한테 전화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그 믿음도 좋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남대시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금식하고 빛을 거기 던졌더니 그리고 한 달 만에 정상이 되니까 전남대 병원에서는 뭐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나와서 다시 울산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울산병원에서 이 차 타고 너무 다르다고. 근데 다를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세계 유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듯이 오늘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은 뭐 이 한미 정상회담도 뭐 국민힘당이 찍고 까불고 난리 치지만 이재명이 잘했다고 보고 또 전황 우리 국내 저기 정치 세력들이 거기 가서 그 방해를 쳐서 잘해놓은 것들을 많이 방해친 걸로 나는 보여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상속세와 또 남북 관계에서 뭐 전단지 해서 뭐 그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전단지를 서로 끊는다든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것은 남북 관계가 교류하고 전쟁 위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윤 정부가 무조건 뭐든지 다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공격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뭐 이재명 정부는 뭐 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개혁은 나는 반대예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좀 구속시키고 이 야당 정치인들을 가지고 쓸만한 사람을 다 갖다 저지랄 하는데 뭐 민주당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서 뭐 하나씩 무슨 잡아들이고 무슨 뭐 구속시키고 한덕수가 뭐가 무슨 뭘 잘못했으니까 뭐 저기 그 성경 저기 헌법 원로 학자들은 그 대통령 비상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해서 그 내란을 일으킨 그 당을 갖다 전부 다 연좌제로 전부 뭐 이거 해산시키고 뭐 구속시킨다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하고 뭐 18억까지 상속세 완화한다는 건 당장 올해 뭐 청와대도 금방 들어가네요. 금방 수리해서 들어가가지고 18억 상속세 완화도 당장 올해부터 좀 적용 좀 해주세요. 내가 이번 5월달에 죽을 뻔했다가 거의 대소변도 가려놓고 전혀 15kg 정도 10kg 이하로 40 몇 킬로로 빠져서 일어나서 스트로로 물 마신 것도 못해서 스트로로 빨아 마셨어요. 그리고 병원도 사나님이 또 이렇게 살리셨는데 저번에 폐암인 쌀이가 너무 크니까 서울로 가라던 거 약 하나 안 먹고도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정상으로 시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나도 하나님이 치유하신가 보자. 좀 한 달 후에 낫질 않으면 내가 서울 갈 테니까 자식들이 내려와서 빨리 서울로 가자고 그런 걸 내가 완도로 기촌한 뒤에 거기서 그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바다에 내려가서 완도가 치유섬이잖아요. 거기가 맥반석으로 좋은 공기도 좋고 하니까 내려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한 달 후에 검사니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5월달에는 저것들이 독가스를 Y기업 장회장의 하수인들이 우리 집 뒤에 완도까지 쫓아와서 그 산 비탈에다 집을 셋째 지어놓고 우리한테 독가스를 보내고 밑에다 하수인을 심어놓고 페인트 막 연기를 피워서 우리 집으로 보내고 이 짓을 했죠. 레이저로 우리 가축 개들을 죽여버리고 또 그 체리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죽여서 그 가지만 딱 죽여서 말라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더니 이것은 빔을 쏜 게 아니라 뭐 레이저로 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악독한 짓을 해서 독가스가 Y기업의 항상공장에서 마스크 싸구려 마스크를 줘가지고 싸구려 마스크 쓴 사람들이 나중에 통증 그걸 그대로 우리 가족이 당했는데 내가 피를 토하고 이런 다 죽은 사람처럼 됐다가 지금 살아나니까 그때는 유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필을 잴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으니까 대소변을 그냥 우리 딸이 다 받아냈죠. 그리고 병원을 가자는데 내가 병원 가면 살아서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래서 내가 살아서 처음 저기 어떤 간증을 주일날 처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다 나왔을 때도 그때도 겨우 49kg, 50kg 됐을 때 지금은 이제 55kg가 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40kg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주스도 못 마시고 이렇게
물 마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스트로를 빨아 마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또 살려놓으시네요. 하나님 은혜죠. 오늘 이 인사이트 2025년도 9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이 대통령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가족 사망 후 집 팔아 상속세 내는 건 너무 잔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로스의 정치 코멘트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